취소 개략을 주장하던 북한의 한미 갈등, 남남 갈등이 결코 먹혀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처음 국정원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을 검거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여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 최근 탑 뉴스들을 함께 짚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또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건강하셨고요? 네, 지난주는 일주일 우리 당 전체가 휴가여서 네. 한 주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는 또 우리 전 주미대사님하고 또 아주 그냥 오랜만에 토킹을 했는데요. 그 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더군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도를 나흘 동안 빡세게 해야 되겠군요. 15일 날이. 자, 오늘은 어떤 관심사가 있냐면 최근에 한국 국정원이 미국 F-35 전투기 구매의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 간첩을 한 번도 잡지도 않았는 또 색깔도 빨간 국정원장이 어떻게 하여서 이번 간첩 사건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간첩 사건을 잡았다니. 아무튼 지금 청주 쪽에 이제 시민단체가 관여됐다는데 사실은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간첩 활동을 숨기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현재 공작금을 직접 수령을 했고 또 그것이 몇 차례에 걸쳐 수령했는지는 지금 아직 계속 조사 중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노동특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간첩단 사건이 불거졌느냐? 이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오기 전부터 그건 한 10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던 사항들이고 그것을 묻을 수 있는 국정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눈과 귀가 있는데 그것을 묻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드루킹 같이 아무튼 문재인 퇴진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또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간첩단을 공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사람들 뿐이겠느냐 실질적으로 청주 지역에 노동활동하는 사람들 외에도 친북, 종북 생각을 한 사람들 되게 많고 네. 또 사람들하고 같은 노선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범죄자들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범죄 사실을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 피의자가. 지금 이 간첩단 관련되는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공개를 해버렸다 언론에. 그래서 추측으로는 공범에 대한 탈출 혹은 증거 은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튼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지령이고 그것도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반대 운동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다가 최종에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쩌면은 지금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하면 안 된다 김여정 한마디에
정신없는 더불어민주당 70여 명이 군사훈련 반대 성명을 내고, 또 청와대는 뭐 문재인은 그야말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군사훈련 자체가 하긴 하지만은 대단히 축소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북 정권하고 종북 정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냥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통일 문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그 교조주의, 지금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 안철수 지금 그 국민의당 그 대표도 대한민국 간첩이 어딨냐고 이렇게 떠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건 하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 이러한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생각은 아무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간첩 활동이라 뭡니까?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권력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외곽에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회 안에까지 혹은 정부에까지 혹은 청와대까지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왜 조용합니까? 이거는 일대일수록 또 문재인 정권이 그 간첩하고 연계가 됐다면은 이거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나서야죠. 오늘 또 제가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지금 4단계 팬데믹 상황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백신 수급을 못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 하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OECD 35개국 중에서 우리가 15% 정도 이제 접종을 했다면 1차 접종을. 네. 그러면 결국은 15% 접종이라는 것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서 백신 수급을 못해서 그런 거다. 한국은요, 하루에 15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결국은 백신 수급만 되면은 전체 국민이 2달 하면은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백신이 없어서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는 이 사태가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재인은 딴 나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백신 개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전에는 뭐 치료약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이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맞다. 지금 이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거의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예요.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움직이려면은 우리 공화당 같이 싸우는 정당,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고 또 그들과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선거 때는 한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들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야당은 정부가 잘못했던 정부 여당의 행포가 있던 독재를 하면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국민이 힘이 모아지잖아요. 싸우지 않고 말로만 떠들고 지나가면,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전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고 실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려면은 야당이 싸워야 되는데, 야당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비겁한 야당이 되니까 문재인으로 봐서는 야당복은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 있는데 김여정의 그 궤락, 그러니까는 희망일래 절망일래 선택해라. 우리가 말하면 조폭들을 말하면 이 죽을래 살래 이거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데, 한미 동맹을 택하는 척하면서 연합훈련을 시작하는데
마리연합 훈련이지 다 축소된 훈련이에요. 기동 훈련도 없고 컴퓨터로 그냥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국 나중에 그 급박한 사태가 일어날 때 누가 나가서 전쟁 치고 누가 나가서 이준석이가 네? 이준석이가 그 저 안철수 보고 합당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예스까 노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스냐 노냐 답해라 이런 건데 김여정이가 지금 문재인한테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한미군사훈련 중단할래? 중단할래? 중단 안 하면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국격도 떨어지고 우리 네. 자주권도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죠. 오늘 그게 또 김여정 하명에 의한 김여정 하명에 의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네. 저는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김여정의 의중에 따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상당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도 지령을 받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반대 투쟁 지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상당히 짙게 들어요. 네. 오늘 또 싱크탱크 관료들도 요즘 아주 그냥 김여정이 말에 웃기는 것이 지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를 지가 다 다스리는 것 같는데 이제 죽밥이 된 거는 문재인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축소를 했는데도 또 배신자라고 또 그냥 타깃을 하지 않습니까? 선제타고. 그럼 어디까지 해야지 더 이상의 그 배신자 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전략적 모호성, 중국과의 전략적 모호성도 이거 빨리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빨리 이게 정리를 해야지 이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양다리 걸쳤다가는 중국에도 얻어터지고 미국에서도 얻어터지고 또 북한에서도 소외받고 해가지고 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은 그래도 주워가지고 먹으면 영양가도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는 영양가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의 갈 길은 뭐 어디냐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내려와야 될 것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단지 하나 미국이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우리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고 또 사드 때 정치적인 경제적 보복을 하고 말이죠. 또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김여정이가 오만스럽게 어디 건방지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약점이 잡혀있다 이래가 보는 사람이고요. 이럴 때 미국이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등을 업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선택을 하라 그래야 돼요. 자, 너가 정말 네가 좀 사회주의, 뭐 트럼프가 옛날에 아베한테 얘기했듯이 좀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고 상당히 저쪽하고 가깝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그 한미동맹을 원하느냐,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고 실질적으로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중국하고 가까우게 가려는데 그런 선택을 할 거냐, 그야말로 예스냐 노냐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결국은 친중 정책을 하고 친북 종북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간첩단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한마디도 아니, 자기 대통령 후보 특보잖아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가 누가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는가, 또 이 사람들하고의 이 시민단체 말고도 얼마나 많은 종북 세력들이 간첩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자기들이 불리한 문제만 입을 닫아버려요. 말을 안 해요.
그러고 자기한테 조금만 유리하다 그러면 K방역 선전해서 갖고 말이지 뭐 선전하기 바쁜데 국민들이 이제 지쳤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국민들의 힘밖에 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예. 국민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또 제대로 된 진실, 정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을 택하고 그 정당과 같이 이제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해놓고 그런 정당을 선택해놓고 왜 싸우지 않느냐고 한탄할 때도 지났다. 이제는 인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좌파들이 저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정권을 잡고 장기 독재를 하겠다고 할 때는 이제 우파 국민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 뭉쳐도 어디로 뭉쳐야 되느냐? 좌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잘못된 좌파 세상을 사회주의 세상을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이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그러한 정당하고 그러한 정치인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얘들하고 손잡고 이준석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러한 당대표가 있는 정당을 왜 비판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느냐.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붉은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앞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같은 좌파 독재 정권이 나오지 않게 또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누군가. 이러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비겁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동했던 또 배신자들이 있는 또 배신자들이 지금 다 주류 세력이에요. 그들이 있는 정당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도 제가 그 국방부의 그 브리핑에서 그 F-35 전투기 판매 그 스파이 사건하고 그 지금 연합훈련이 중국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묻고 또 지금 한미 연합훈련 관계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다루고 있다. 국회의원 70여 명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여기는 그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는 자기들이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거는 뭐 이해가 가는 거고요. 한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미국의 안보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을 한 것은 이것은 한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확실한 입장을 해야 된다. 김정은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전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사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계기로 주한미군은 철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전 같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보뿐만이 아니라 그 북한에 대한 의식 자체도 굉장히 퇴색되어 있다. 네. 북한은 결국은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 이제 여러분들이 5년차 문재인 정권을 봤단 말이에요. 5년차 동안 했는 것은 내로남불 그야말로 안보 문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문제, 체제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한 침탈 정권이었고 저는 그 정권을 자유민주 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동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동 정권의 사람들이 불의의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불의로서 권력을 휘두르면은 국민들의 저항권은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또 자기 패거리나 챙기고 또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면 정권이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침탈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그것이 국민 저항권이 그거는 헌법적 가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 힘들었고 이번 8월 30일이 창당 이제 4년 차 들어가는데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투쟁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고 또 문재인 정권의 고위 직접적인 관료하고 제가 직접적인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오시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을 제가 받았어요. 이유는? 지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정권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은 한미 군사훈련과 같이 김여정이 끝까지 혹시 김정은 이 괴뢰 정권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도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비공개로. 우리가 8월 15일 투쟁 문제하고 그다음에 8월 30일 창당 4주년 또 그 이후에 우리 공화당의 투쟁 방향 저희들이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8월 15일 석방을 기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길을 통해서 석방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민의 민심의 요구를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쟁 방향도 오늘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다음 대권의 지도자는요, 글로벌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미국에서 지금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세계의 세일즈형 지도자가 나와야지 지금 한국이 더 발전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4년 반 동안 글로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나가서 맨날 김정은 선전이나 하고 김정은 도와주는 일. 뭐 그러다 보니까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일을 했지 한국에 대한 세일즈는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 대통령은 글로벌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아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문재인 정권 이후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첫째, 이번 정권 교체의 주체,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고, 그런데 정권 교체의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아요. 이 좌파 독재 정권이 불의의 세력이고 거짓의 세력이고 또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또 국민들을 이용한 이런 정권 아닙니까? 네. 거짓으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을 선동해서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정권인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신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불의로운 사람들이 불의를 없앤다 해가지고 나라가 정의롭게 됩니까? 국민들 일각에서는 정권부터 바꿔놓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나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여기가 정의롭지 않고 여기가 진실되지 않으면은 무너뜨리는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저도 뭐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지만은 아무튼 종교적으로 보나 혹은 또 국민의 감정으로 보나 물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지쳤어요. 그들의 행포, 그들의 무능, 무책임 이런 데 대해서 지친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과 같이 일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혹은 33년형을 때린 그러한 자들이 이번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답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일부에서는 야, 너 또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국민들께서 올바른 사람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요. 45%는 누가 나와도 지금 대통령 후보 누가 나와도 45%는 받아요. 단지 하나 그 6%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저 사람들이 해나고자 할 방향이 정의롭고 진실되다 하는데 국민들이 나서서 정의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5년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친중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차선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불의의 세력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첫째는 정권 교체, 두 번째는 정권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이 정책, 잘못된 행위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강단 있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 2 비슷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거짓, 불법, 불의가 묻혀버리고 그들 말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좌파도를 하고 연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연방제 뭐 표현을 그래 하면은 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도를 하고 나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진실되지 못한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은 확고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이가 자기의 죄값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자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재인이는 엄청난 죄인이라고 자기 이름도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그 죄를 벗어나게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문재인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강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 공화당처럼 이렇게 강력한 우리 나라를 위하고 애국하고 하는 또 우리 조은진 대표님처럼 앞장서서 자기의 온몸을 헌신해서 투신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이 있는 사람을 해야죠. 아니 그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숨어 있다가 우르르 기 나와가지고 지가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것들한테 무슨 투표를 줘야 됩니까? 좌우지간 지금부터는 결국은 줘야 돼. 국민들이 깨쳐서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네.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가장 정통 우파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거짓 불법이고 불이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이제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야. 지금 세월호 문제 7년간 뭐 9번이 특검을 했는데 세월호 문제 다 무혐의 됐잖아요. 뭐 조작 정순으로 나타났더라고요. 특검에서. 그럼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세월호 떠드는 그 정권의 내막을 쳐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세월호의 그 희생을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버렸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가 나온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이 사람들을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뭐 어차피 물러나잖아요. 네. 코로나도 어차피 이제 백신이 원활한 공급을 우리 뭐 문재인 문흥 정권이 백신 그 계약을 못해서 그렇지 수급만 되면은 대한민국이 뭐 돈이 없습니까? 왜 의료 시스템이 없습니까? 백신 수급만 하면은 가장 빨리
이스라엘 같이 가장 빨리 대한민국도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무능 정권의 이제 실체를 국민들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능 정권의 실체를 알았을 때 제가 얘기했는 게 윤석열이가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 그때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자기 검찰총장 할 때 빨리 그만두고 나올 것이 아니라 3월달 나오는 게 아니라 7월 말까지 수사를 해서 제가 CVID 돌이킬 수 없는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을 하면 지금 간첩사건 사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수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박지원이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예. 뒤집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수사를 했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40% 갈 수 있겠습니까? 네. 10%대로 떨어지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다. 정권 교체의 길을 완전히 이 개인적인 대통령 욕망에 의한 그러한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굉장히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세월호를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제가 그놈은 노란 리본 가는 것 때문에요. 노란 색깔만 보면 아주 그냥 거부감이 나요. 워낙 저기 좌파들이 노란 띠, 노란 옷, 노란 리본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로 또 얼마나 몰아쳤습니까? 이제 그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엉터리로 뒤집어진 이 죄값에 대한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에서 네. 지금 이 무혐의 나온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때도 세월호 문제를 꺼낸다고요. 네.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가장 정치적인, 가장 망국적 재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에요. 네. 그 권한이 헌법재판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파면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요즘 자기가 특검 때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그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왜냐하면은 윤석열 그 당시에 윤석열이 했던 행위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형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그거를 거절한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또 제목을 바꿔가면서 구속 연장을 시킨 것도 윤석열이고요. 그들이 했더니 또 윤석열이가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가석방 되는데 삼성 부회장이 구속돼 가지고 감옥 갈 때 그 삼성 그 수사팀들한테 전화해서 희낙낙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지금 김의겸이 그 당시 한겨레에 그 당시 사회부장인가 정치부장인 김의겸이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이가 의기양양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집어였고 그렇게 33년형을 때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폭탄주를 돌리고 폭탄주 먹을 때 그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자기는 불구속 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그 한마디를 보면요. 내가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배울 거는 내로남불 제대로 배웠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죠. 바보로. 다 대권주자 자격 없어. 국민의힘 어렵게 걷는 탄핵의 강을 다시 회개한다는 거 두렵다고 이제 이랬는데 뭐 탄핵의 강이라도 건너고 얘기를 해야지. 좌우진간에 그 국민의힘인지 뭐 진인지 이 사람들 관심 없고요.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사조가 11일 날 뭐 경매에 붙였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네. 그다음에 벌금이 합쳐서 35억 정도. 벌금은 뭐 180억입니다만 아무튼 경매 물건의 내곡동 사저가 32억 정도에 나왔어. 31억 6천인가.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 공매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보증금 10%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 한 달 내에 입찰이 되면 한 달 내에 27억 정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 여러 군데, 네 군데나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27억 대출, 거기에 경매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냐 네. 이렇게 했는데 뭐 네 군데에서 다 거절을 해서 아무튼 저희들의 재정적인 한계로서는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단지 하나 제가 국민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이제 석방되어 나오시면은 살 집 내곡동 사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저희들은 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살 집까지 뺏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윤석열이가 더 나쁘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퇴임하고 나오기 이틀 전에 이 공매에 넘기는 절차를 사인을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본인이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검찰에서 이 공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불구속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한명숙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벌금에 대한 공매를 절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단시간 내에 공매를 넘겨서 공매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명숙도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 다 나가지고 형까지 살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공매 절차를 안 밟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매 절차만 이렇게 급속도로 밟을 그조차도 못 막는 게 무슨 야권의 후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시키려고 했다고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말이죠. 이렇게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 남아있는 재산 그렇게 4년간 5년간을 틀어도 재산이라고는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서 살 집까지도 공매 절차에 넘기고 나온 윤석열이 무슨 야권의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저에 대한 공매 절차 들어가는 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매 절차에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뭔 죄를 져가지고 죄값이 나와야만이 벌칙으로 벌금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죄값이 그게 죄까지 우리는 죄 없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죄를 져가지고 벌금을 그렇게 많이 때리며 그걸 내야 되며 또 사회주의 문재인 정권은 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일가 소위 말하는 우파들의 대통령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관절? 이 사람들. 지금 문제는 윤석열이가 과연 자유파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의 칼춤을 윤석열이 춘 거 아닙니까? 특검하면서 검찰총장 하면서 자 윤석열이가 한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 재구속 시켜가지고 구속 연장해버렸죠. 제명을 바꿔가면서. 네. 또 묵시적 청탁이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33년형을 때린 사람이에요. 33년. 대한민국의 법의 가치에 묵시적 청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명을 갖다 붙인 게 윤석열이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반대하고 자기가 형집행정지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형집행정지조차도 허가해주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해서 돌아갈 사저조차도 자기 퇴임 이틀 전에 그 사저 공매 절차를 밟도록 결정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우파 국민의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이가 우파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요,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같이 그렇게 이재용이 집어넣고는 희낙낙 수사팀들한테 격려하고 박근혜 대통령 33년형 때리고는 김의겸이 같은
좌파 핵심들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권 핵심들 만나가지고 희낙낙 폭탄주나 처먹은 놈이 어떻게 자유우파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돼서도 안 되고 후보가 돼서도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결점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그 자기들이 무슨 이익에 따라서 아니 자기가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와야지 뭐가 급해서 지금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국민한테 또 호소하면서 또 이제 우파 국민들 예를 들어서 그 태극기 하는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엉뚱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을 국가 원수로 해놨다가는 사생활도 그 부인도 복잡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는. 저는 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본인이 늦게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 지금까지 윤석열이 걸어왔던 길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길을 걸어왔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참 진실되고 정의롭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다시 구속시킬 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3년형의 구형을 때리고 또 김의겸이라는 좌파 문재인 정권의 핵심 그 수석 대변인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때는 같은 패거리들 아닙니까? 같은 패거리들. 네. 같은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희낙낙 무슨 삼국지 쓰듯이 말이죠. 영웅담을 말이지. 자기들이 그 추악한 영웅담을 떠들면서 폭탄주나 마시던 그런 인간이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우파도 다 죽습니다. 우파도 다 죽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제발 좀 정신 차려 달라. 네.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이 전망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걸려가 있고 불의롭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의 세력들, 진실되지 않고 거짓의 세력들, 권력 지향으로 이 권력에서 이 권력에 충성하고 저 권력에서 저 권력에 충성하고 그때는 칼을 휘두르듯이 다 휘두르다가 지금 와서는 그 칼 휘두른 것을 내로남불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은 우파의 정의로운 우파의 후보감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45분 다 됐는데요. 참 한국이 걱정이군요. 이렇게 했다가는 도대체 이게 우파 대통령이 또 안 나오면은 어떡하나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겠는데요. 여기 교포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할 만한 대권 주자가 지금 안 보이니까 빨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손을 들으시고 출마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무튼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 8월 15일 석방을 간절히 바랬고 네. 그것도 몸이 많이 아픈 여성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감옥에 인신감금시키는 것은 정치적 정적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이고 정치 보복이 인권 탄압입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야 돼. 특히 미국에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인권 탄압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를 가장 견고하게 했던 사람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입니다.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봉자가 이러한 좌파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공화당이 유엔이나 상하원 또 백악관, 국무성 이렇게 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해서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만은 다시 보내겠습니다. 다시 보낼 생각인데 8월 15일 결과를 보고 이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인권 탄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제니박 기자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아니, 지난번에 제가 전 상원의원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은진 대표님을 약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저기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부르짖고 문재인 타도하고 백악관 앞에서 했다. 전 세계에 현재 그때 국회의원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앞에서 자기 대통령을 탄핵해 나와라고 그러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 그렇게 강큰 사람은 없대요.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알면은 왜 그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고 뭐 했느냐 그랬더만은 왜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는 내정 간섭이라고 던져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이 인권 문제로 다시 떠오르게 만들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도 야당 국회의원 8월, 싸움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8월 15일 이후에 네. 이 투쟁의 방향 중에 하나도 이제는 전 세계 자유우파 국가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악랄한 정치 보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과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자유파 국민들 또 자유파 지도자들한테 저희들이 호소를 할 생각이고요. 예.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미국에서 좀 더 전향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었다는 거. 이제 미국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어떤 좀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을 좀 다녀오고 정치 지도자들을 좀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의 신봉자고 이 소위 말하는 수호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자유파를 대표하고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국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강력한 이 인권 탄압에 대한 투쟁을 저희들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치 제가 지어서 당연하다 하는 식으로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조금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줌으로다가도 여러 군데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그 미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조은진 대표님하고 3자, 4자로 같은 Q&A로 물으면서 알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기자입니다. 아무튼 제가 9월 2일인가 이제 2차 접종을 받거든요. 지금 한국의 전국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갈 겁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좌파들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연장을 하려고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후보들의 이 문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국민 자유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진실되지 못하다는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자, 우리 공화당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8월 15일 석방 때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다음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투쟁 방향을 또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낼 거냐. 우리 공화당이 창당 4년이 되는 것이 이제 8월 30일이거든요. 8월 30일 날. 예.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들의 방향을 아까 하나의 방향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 문제가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인권 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한국의 그 저기 모더나를 미국이 만든대요. 못 주겠다고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그 계획이 지금 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재인이가 뻥치기로 막 그냥 다 그냥 잘 될 거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무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도 문재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재인의 그 심각한 그런 사건까지 도와줄 그런 입장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예, 오늘 휴가 일주일 후에 열흘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네, 아무튼 좋네요. 국내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네, 또 지금 이럴수록 이 한미 간에 네, 특히 이 한국의 자유우파 정당 혹은 정치 지도자들하고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니 박 기자께서 백악관이나 국무성, 국방성을 다 출입을 하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한국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